있잖아요. 네, 우리 사브로TV 취재팀장이시죠?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심각한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뭐 3% 본다고 뭐 돈 되냐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뭐 돈 벌어드리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좀 서운한 게 제가 어제 그 유럽 강제노동금지법 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어제 OCI 15% 올랐어요. 또 바로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뉴스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그거 사러 온다는 얘기. 예. 그랬죠, 그랬죠. 머리 확 바뀌던데. 그러니까 그게 신장 우이그르 지역의 강제 노동이 금지가 되면은 이 폴리실리콘 시장의 경쟁 지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그 뉴스 때문에 오른 주가는 또 금방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런 지형의 변화가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기업의 실적이 변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가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주보다 5천 건 줄어서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15주 사이의 최저치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집계를 해보니까 22만 7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만 3천 건으로 상당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이게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거고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한 1,000만 명 정도의 고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거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 실업자가 좀 많이 없다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물가잖아요. 네. 고용은 사실 후행 지표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거는 여전히 경제가 건실하다는 거고 물가를 잡기 어려울 거라는 거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수준이 어떤지 차트를 제가 5년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현재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거의 뭐 코로나 이전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였던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 레이 달리오가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도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네. 레이 달리오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리가 한 4.5% 정도까지 오르면 주가에 한 20%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주가 지수보다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지금 실업 청구 건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 아직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잡아주려면 금리가 4.5에서 한 6% 범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에는 한 20%가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민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중적인 느낌이 좀 받긴 하죠. 네. 금리는 이만큼 올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금리를 이만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레이 달리오가 걱정하는 부분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점심에 그 채권 매니저 분들하고 이제 환 보시는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내년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물가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겠냐. 네. 오히려 좀 더 길게 좀 보고 우리가 경기를 조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뭐 약간 좀 가벼운 톤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런 장에서 진짜 힘들게 그 판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다가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 이렇게 보다가
환율 1,400원 찍게 생겼다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다 파토났거든요. 네. 빨리 들어가자. 예, 지금 빨리 들어가서 지금 일 처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들 이제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서 야 정부 개입했나 보다 1,400원 안 찍었네 이제 그러고 했었던 에피소드도 어제 좀 있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김프로님? 이런 그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 보시면? 아니, 사실 저게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금리는 저렇게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사실 저게 서민 경제에 엄청나게 안 좋고 뭐 그래서 바이든이 화이팅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대 45%까지 올랐더라고요. 바이든 지지율이. 그래서 철도 파업도 막 자기가 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저런 지표들을 보면 불황의 그림자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사실 당국자의 입장에서나 뭐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정말 헷갈리는 장이죠. 사실 헷갈릴 때는 제가 늘상 하는 표현이지만 속도를 줄이게 돼 있죠. 예, 앞에 헷갈리는 뭐 물체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안개가 쫙 깔리면은 네. 일단 스톱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줄인다 이거죠. 속도를 줄인다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게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싹 쏠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큰 변동성에 시달리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때가 이제 가장 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큰 부를 쌓은 분들 보면 이럴 때 많이 들어갔거든요. 주식 3년차, 4년차가 항상 이런 태도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 회사인 LNF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아, 좀 이슈가 있죠. 미국 진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미국에다 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런 맥락이 좀 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미국 내에 소재 업체가 좀 들어가야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이제 첨단 기술을 해외 유출할 경우에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출의 불승인 사유인데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뭐 기술 유출 방지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하고 이게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은 합작이 아닌 단독 진출 방식도 단독 진출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게 불어가다 보니까 이게 LNF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여기 양극재 회사들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양극재 회사들이 대체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생겼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왜 그 LNF가 불어가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이니켈 기술이에요. 네. NCM이라고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의 함유량이 올라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니켈을 지금 뭐 60%, 80%, 90% 이렇게 올리는 것이 기술의 발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터리 이름을 뭐 NCM 622, 뭐 NCM 811, 뭐 9반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80% 이상 가는 그러니까 811 이상의 NCM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해외에다 유출하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NCM 811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소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하이니켈 그러니까 811 이상은 그러면 우리나라만 만들어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아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 뭐 비율 조정해서 반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 대표적 전 세계 1위 양극재 회사가 유미코어거든요. 유럽 네. 회사예요. 근데 유미코어는 811 양극재를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돼서 이걸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이 정도로 양극재 하이니켈 기술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는 걸 하나 의미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사실 LNF 말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나갔어요. 이미 나가는 걸로 계약을 맺었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GM이랑 합작을 하기로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SK온하고 포드하고 양극재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어요. 근데 왜 LNF만 안 된다는 거냐라는 부분이 LNF가 이번에 합작을 하려고 그러는 회사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예요. 근데 이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데 궁극적으로는 양극재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 그러면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CEO가 스트라우베리라고 테슬라 창업자예요. 그 뺏긴 사람?
판 사람. 뺏겼다고 그래야 되나? 뺏겼다라는 창업자가 뭐 한 4-5명 되는데 네. 그 중에 테슬라의 배터리 기반을 만든 사람이 스트라우베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터리 기반 만들다 나와가지고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을 만든 건데 네. 이 회사랑 합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회사는 배터리 양극재를 지향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과 GM은 완성차 회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양극재를 하려 그러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하려 그러는 데가 SK온. 여기는 배터리 셀 회사고 네.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포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허. 근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합작을 하게 되면은 이 양극재 기술을 미국에 유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배터리들을 다른 회사들 막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LNF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는 걸 막진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막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러면 일단 이미 나가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 거기는 단독으로 나갔으니까. 아니요 GM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양극재를 지향하는 회사하고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건 이거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건 좀 없을 것 같고 LNF는 사실 뭐 이게 뭐 물건을 팔 데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단독으로 갈라 그래도 충분히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했을 때 NCM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그 회사의 기회였었고. 기업 가치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예,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불승인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면은 이 양극재 소재하고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는 뭐하러 양극재 만드는 회사랑 합작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돈이 이렇게 모자란 상황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참 뉴스 전달하는 입장에서 뇌피셜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뇌피셜 좀 하면은 네. 스트라우베라고 테슬라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테슬라 딱 묻으면 쫙 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LNF 중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난징 공장 중국의 테슬라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미국 라인에서는 LNF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테슬라 요 라인을 좀 많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LG엔솔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납품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그냥 그 시장분들하고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게 아닐까? 네.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요거는 그 이제 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를 이제 그 시장에 우리 피카소들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하고 계약? 예, 자기 회사 아니에요? 자기 회사 그 주주죠, 근데 대주주죠. 계약 관계에서 돈을 갖고 갔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 부분이 주주들이 개선을 많이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이거는 3프로 TV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알린 라이크 바가 기획, 있어요. 라이크 기획.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SM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 기획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반을 네.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의 6%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6%라는 거는 SM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들어오는 돈의 6%는 이수만 PD의 개인 회사로 가져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크 기획이 한 20여 년간 SM의 영업이익의 35%를 가져갔어요. 이익의 35% 3분의 1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은 이제 대주주의 개인 회사가 이렇게 가져가는 계약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 SM 측은 이수만 PD의 기획 역할이 그 정도 공헌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를 하니까 기업 가치를 오히려 올려주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SM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프로듀싱 계약 상대방인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계약의 조기 종료 의사를 수령한 바 그쪽에서 그만둔다. 라이크에서 그만둔다고 했다. 그래서 관련 검토를 진행할 진행 중이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기 계약 종료가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SM 관련한 거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 작성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라이크 기획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뭐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SM하고 JYP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 수익률이 SM이 현저히 낮아요. 그리고 5년 평균 ROE를 보더라도 SM이 JYP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도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부분이 라이크 기획이 중간에 가져가는 그 구조,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온라인 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주들의 주장이에요. 저 지배구조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조기 종료가 되면 이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다. 원래 받아야 될 수 있는 기업 가치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시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향후 당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겠다는 건데 아니 기획사랑 기획 계약을 뭐 해지하는데 이게 이사회 결의 사안일까? 아니 CEO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요게 하나 걸리는 거고 이 모습이 이수만 PD와 계약 관계를 종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사회 이사들이 아니 우리 기업 가치의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이수만 PD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장악이 돼 있다면 그쪽에서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림은 좋은 그림이네요. 난 안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독립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이사회가 SM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라이크 기획과의 조기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 이수만 PD 입장에서는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그러면 나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뭐 나이도 많고 힘들어서 좀 그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만 더 할게. 몇 년만 더 할게. 요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아까 이익률이 뭐 이런 비교했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난 JYP하고 YG하고 네. 또 요즘 하이브하고 SM의 출신 가수들도 헷갈릴 정도잖아. 솔직히 내가 뭐 잘 아나. 근데 히트 레이쇼가 좀 떨어지나 보지.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 그 아이돌 그룹이 SM이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 SM의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해요. 근데 그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익의 35 아니요. 이익의 35% 그죠? 예. 그거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이게 대부분은 가져가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거를 멀티플 자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여기 지배 구조가 안 좋으니까 이익이 꺾이는 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꺾인 이익에다가 부여하는 멀티플도 이런 지배 구조에서는 안 된다. 지금 SM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도 어디예요? SM이요? 네, SM 출신. 일단 그 중국 쪽에서는 NCT라고 있습니다. NCT요. 예, 그리고 이제 에스파 있죠. 걸그룹 중에는. 네, 거기가 아마 투탑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에스파. 에스파는 누구요? 바로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데. 비슷해. 네. 자식 비슷해. 네, 바로 칼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카리나 나와야죠. 네, 하이브는 뉴진스. 불핑만큼은 안 되잖아. 블랙핑크? 블랙핑크요? 블랙핑크는 글로벌하게 진짜 인기 많죠. 그러니까. YG 탑이죠. 에스파가 그 불핑한테 되나? 뭐 서로 그건 이제 취향 차이 아니겠어요? 취향의 차이인 거죠. 왜 에스파를 누가 더 무시하시려고 위다 아래다 그래요? 이렇게는 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형님 요즘 글쎄요 이런 발언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돼. 저 아저씨가 뭐 의도를 갖지 않고 몰라서 그런 거 다 알아.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 이게 제가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큰형님인 김프로님이 어제 거래소 가서 일가를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무슨 일갈이야 일갈은. 취재했어요? 아니 뭐 뭐라 그랬는데? 얘기 안 나오시길래 그래서 뭐 딱 알아봤더니 거기 나가신다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미스터 마켓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